안녕하세요. 저의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요? 오랜만에 제가 수다겟레디 끼려 왔잖아요. 수다겟레디. 저 진짜 찍는 내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자주 찍어야겠다. 수다겟레디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찍은 요런 좀 많이 색조를 덜어낸 요런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광나는 피부 표현 되게 궁금해 해주셨어가지고 요런 루틴까지도 제가 아주 상세히 찍어봤거든요. 제가 인스타로 무물도 받아가지고 무물의 답변하면서 구선생님께서 합격을 주셨던 색조 제품으로만 메이크업을 하는 요 영상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일단 지금 피부에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스킨케어 첫 단계 무조건 진정 제품을 좀 때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써서 안 나와서 샘플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얘를 첫 단계에 써주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갔다가 유리아주 시카 세럼 요거를 사봤는데 얘가 제형이 완전 물같이 엄청 가벼운 농도인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거는 최근 쓰기 시작한 템입니다. 겟레디 너무 오랜만이잖아. 구선생님들이 이 가발 쓰고 하는 겟레디를 조금 더 그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발도 썼잖아요. 이제 제가 육아하면서 새롭게 유입된 구선생님들은 제가 가발을 쓰고 겟레디를 찍으면 왜 가발을 쓰고 겟레디를 찍으시지? 이렇게 의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브이로그만 찍고 있지만 예전에는 브이로그도 찍고 뷰티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가발을 쓰고 찍었었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진정 최애템 에스트라 흔적 진정 세럼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진정 뉴드를 때려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물광 뉴드를 때려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종류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을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의 그 광나는 피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원래는 지금은 출산하고 나서 머리숱이 좀 많아졌지만 많아진 거 치고도 제가 탈모가 되게 심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여성 호르몬 문제가 좀 있어서 탈모가 심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가발을 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머리숱이 좀 많이 없다 싶은 느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됐을 때부터 가발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발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탈모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가발을 쓰고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초창기 뷰티 유튜버 시절에 요런 가발을 쓰고 제가 겟레디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구선생님들께서 겟레디를 되게 그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알아가지고 그때 느낌을 내보고자 진정 제품을 원래는 하나를 더 바르는데 오늘은 피부가 좀 촉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스킵하고 이제 물광 류들을 발라요. 물광 류들. 저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바르거든요. 더마토리 히알샤 베리어 앰플, 이거는 라네즈 워터뱅크 앰플. 원래는 얘를 썼었는데 근래 들어 이걸 써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더마토리가 조금 더 농도 깊은 느낌이고 이 라네즈가 얘보다는 살짝 더 묽은 느낌? 여름 계절에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스킨케어의 궁합이 진짜 엄청 중요해요. 스킨케어를 어떤 조합으로 바르느냐에 따라서 광이 나면서도 밀리지 않게 그 농도 조절, 이 스킨케어끼리 어떤 스킨케어랑 어떤 스킨케어랑 만났을 때 밀리는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피해서 내 피부에 맞는 꿀 조합으로 구성을 해야 스킨케어가 밀리지 않으면서 광이 나오거든요. 제가 찾은 스킨케어 궁합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갑자기 겟레디를 찍어가지고 잉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찍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오키나와에 다녀와서 돈키호테 하울 영상을 찍었잖아요. 돈키호테에서 뭘 샀는지 그 왜 노란 니트 입고 찍은 그 영상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날 겟레디를 찍었어요. 그날 이제 스튜디오를 빌린 김에 어차피 화장하고 돈키호테 영상을 찍을 거 이 화장하는 과정을 겟레디로 찍자. 그동안 구선생님들께서 겟레디 요청도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인스타에 이제 무물을 받았어요. 그 무물에 열심히 대답을 하면서 돈키호테 하울 영상을 찍는 겟레디를 찍었어요. 이쯤에서 다 발랐으니까 피부 한번 체크해줄게요.
이 정도면은 전 여기서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발라주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이 홀리추얼 이거 완전 요물이에요, 요물. 건성이신 분들 스킨케어 잘 한다고 하는데 속건조 한 겹만 더 깔렸으면 좋겠는데 싶으신 분들 이거 써보시면은 진짜 촉촉해요, 진짜. 광 잘 나요, 광 잘 나요. 속에서 채워지는 그런 광 잘 나고. 근데 오늘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로션 같은 제형으로 한 겹 더 올리고 싶다 했을 때 무조건 아토베리어 로션. 근데 오늘 진정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홀리추얼 써주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날 제가 수다를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그 겟레디 영상이 심지어 되게 길게 나왔어요. 제가 수다를 엄청 많이 막 신나서 떨어가지고 이거 후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겠다. 막 신나게 겟레디도 편집하고 그 돈키호테 하울도 편집하고 했어요. 근데 뭔가 일본 여행이랑 이 돈키호테 하울 영상이랑 너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돈키호테 하울 영상을 먼저 제가 업로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돈키호테 하울 영상에서 댓글에서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가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댓글에서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이게 겟레디를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다를 엄청 많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 수다를 떨면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되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눈은 너무 진하게 되고 파우더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겟레디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니 여기 이렇게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너무 고맙거든요. 다음 제품은 크림인데 제가 원래는 피부 광 낼 때 이거를 써요. 바이오더마 포마드인데 좀 과하게 광을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개기름이다 보일 수 있을 싶을 정도로 이걸 바르면 완전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개기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개기름 생성해주는. 이게 피부 광이 진짜 확실하게 나요. 오늘 날씨가 살짝 더워가지고 제가 여름에 진짜 좋아하는 이 워터뱅크 젤 크림도 가지고 와봤는데 광 나는 거를 되게 궁금해 해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별 한 겹 더 안 깔아줘도 되나? 한 겹 더 깔아줄게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수다를 열심히 떨었는데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다는 점. 무물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 왜 안 올라오지 하시고 계셨었죠? 요런 저의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메이크업이. 그래서 저도 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겟레디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댓글에서 메이크업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언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심지어 있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 영상에서 심지어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좋다. 왜냐면 저는 그런 걸로 실제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고, 심지어 제가 육아를 하면서 그런 뷰티 쪽의 감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저의 감 되찾아주기 프로젝트 같아가지고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 요즘 제가 관심사가 온통 육아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못 쓰게 돼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포마드 발라줄게요. 이거를 그냥 제가 오프닝 부분에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그냥 올릴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다시 찍자. 그래서 오늘은 구 선생님들이 이쁘다고 해주셨던 그런 화장품만 들고 왔고, 그 돈키호테 영상에서 피드백 주셨던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겟레디를 찍으면 더 베스트인 거잖아요. 사실 오늘은 메이크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다가 목적이기는 해요. 메이크업은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광나는 피부 할 때 스킨케어 어떤 거 쓰셨어요? 라는 궁금증과 구 선생님들이 피드백이 좋았던 색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뷰티 쪽은 요런 정보들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는 겟레디도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앞머리 오늘 내릴 거라서 이마에는 광나는 스킨케어 안 해줬어도 됐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 다음 단계는 원래 연작 베이스 프랩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연작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베이스 프랩에 펄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 제가 질문들을 읽도록 할게요. 스위티님과 만남썰. 제가 근데 영상에서 얘기했던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아주 제대로 얘기한 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저희 언니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언니랑 남편이랑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언니의 친구가 남편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남편은 직접적으로 아무 아는 사이가 아닌 언니의 친구와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됐는데 아 너무 재밌다 벌써. 베이스 프랩 다 발랐는데 이게 지금 자연광이 아니라서 안 보이는데 이 베이스 프랩을 바르고 쿠션을 올리잖아요. 그럼 자연 햇빛에 나가면 이 펄들이 촤라라라라라 이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크림 바르기 전까지의 지금 피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선크림 진짜 중요한데 선크림은 진짜 자외선 차단 잘 되면서도 나의 메이크업에 1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에스트라 선크림이랑 에뛰드 선크림 요렇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요게 제가 테스트로 받아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대회비이기 때문에 공개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냥 이런 로션 제형이에요. 되게 가벼운 안 바른 것 같은 이렇게 엄청 많이 발라도 메이크업에 아예 어떤 영향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개팅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첫 소개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는 23살이었고 진짜 어렸죠. 그리고 물론 그 20살 때 꽈팅이라는 걸 해본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뭐 제대로 소개팅은 아니고 그냥 친구가 번호를 줘가지고 연락 주고 받다가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난 적. 이런 적 한 번? 근데 이렇게 제대로 진짜 소개팅이다 해가지고 만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소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소개팅을 한 그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거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짜 말수 적게 그냥 앉아있다가만 온 느낌? 그냥 남편이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진짜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날 너무너무너무 많이 떨리다 보니까 말수가 더 없어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날 자기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기가 그리고 말을 계속 붙이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남편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소개팅 첫날 첫인상이 3번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 눈 딱 마주쳤을 때 그 첫인상은 남편이 되게 후줄근하게 하고 왔어요. 그 소개팅 자리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은 그게 꿈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머리도 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고 옷도 그렇게 이쁘게 입고 온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편하게 입고 온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아 뭐야 이 사람 그렇게 약간 억지로 나온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별로였다기보단 저는 제 이상형은 잘 못 꾸미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못 꾸미는 건 괜찮은데 그냥 되게 억지로 나온 듯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바쁘다고 들었어가지고 아 되게 바쁘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부탁으로 나온 거구나 싶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도 남편 안경 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경 잘 어울리는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편이 안경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그날 남편이 좀 꾸민다고 렌즈를 끼고 온 거예요. 남편이 눈이 원래 엄청 커요. 완전 쌍꺼풀 없는데 그 부리부리한 눈이에요. 저는 부리부리한 눈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남편이 안경 썼을 때 약간 그 눈이 작아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편이 그날 렌즈를 끼고 와가지고 눈이 엄청 크고 외적인 거는 첫인상이 딱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카페를 가고 하는데 너무 배려심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일단 쿠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쿠션은 제가 좋아하는 이 라네즈 네오 쿠션. 지난번에 제가 매트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글로우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 글로우를 피부 광 낼 때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글로우가 진짜 예쁘게 광이 나요. 커버도 잘 되면서 제가 그때 이상형이 뭐였냐면 인성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그 당시에 저한테 누구라도 저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 그렇게 답했어요. 나는 인성 하나만 본다. 나는 무조건 어른스럽고 인성 좋은 남자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때였는데 딱 남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잠깐만 대화를 해봐도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어른스럽고 인성 좋고 그리고 그 되게 배려심이 넘치는 남편의 배려가 약간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의 인간성이 좋아서 나오는 그 배려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한 번 더 만나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그 자리에서 말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헤어지자마자 무조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 소개팅이 끝나면 내가 엄청 관심이 없는 줄 알겠다. 왜냐면 제가 거기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빠이빠이 하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이제 잘 들어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은 무조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충주를 가려고 주말이었어가지고 충주 가는 버스를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주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에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구름 사진을 딱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면서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10시쯤 카톡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도 호감 표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락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충주에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서울로 올라오는 그날 보자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저희는 이틀 뒤에 또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한강을 갔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돗자리를 깔고 그때 이제 딥토크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 대화에서 저한테 되게 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 자기는 이 나이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전 남편에 대한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외적인 거는 그렇게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내적인 부분이 완전 내 스타일이다 였는데 두 번째 만난 날 남편이 안경을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옷도 훨씬 제 스타일로 입고 온 거예요. 첫날은 남편이 지금도 되게 버리라고 하는 티셔츠가 있거든요. 그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너무 이렇게 핏되는 그 옷을 남편이 소개팅 때 입고 왔어요. 근데 둘째 날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스텔 핑크 레드 셔츠에 흰 바지를 입고 왔는데 훨씬 그 핏이며 뭐며 너무 예뻤어요. 둘째 날 옷이 너무 예쁘고 그 안경도 제가 첫날 그랬거든요. 원래 안경을 쓰는데 오늘 렌즈를 낀 거라서 제가 안경 쓴 모습 보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둘째 날 안경을 쓰고 온 거죠. 그래서 내적인 것만 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외적인 것도 내 스타일이구나 싶어서 저는 둘째 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본 게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오늘 수다 준비 많이 했는데 반도 못했는데 벌써 쿠션까지 끝나버렸어요. 저 어떡해요 여러분? 어쨌든 쿠션 이렇게 평소에 제가 광나는 베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나는 베이스. 여러분 그리고 저 오늘 말 되게 못하지 않나요?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될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요즘. 자 그리고 이제 파우더 가십니다. 여기 광은 남겨놓고 여기랑 눈가, 이마 이런 데는 다 이 파우더로 광을 죽여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난 날 제가 근데 회식이 잡힌 거예요. 언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니 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식이 잡혀가지고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회식이 오늘 늦게까지 한다고 한다. 이랬는데 남편이 늦게 끝나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날 회식이 다 끝나니까 막 12시 이랬어요. 그리고 회식하는 장소도 남편이 있는 곳과 거리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까지 데리러 온 거예요. 12시에.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집 앞에 주차를 해서 주차가 돼 있는 상태로 차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술이 너무 안 깨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왜 나랑 만나고 싶은지 설명을 좀 해줬더니 남편이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어떤 우리가 대화를 했던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느꼈고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자기랑 잘 맞을 것 같고 막 이거를 엄청 길게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만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대답을 해주지 말고 그 당시에 저는 약간 밀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내일 대답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막 더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결국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이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눈썹 있는 곳이랑 눈 두덩이 그리고 애교살 메이크업 들어가는 부분에도 파우더를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 다음에 제대로 배워와가지고 속눈썹 붙이고 막 진짜 지대로 하는 메이크업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냥 수다 재미로 봐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질문. 드디어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기억에 남는 댓글 모음이요. 최근에 눈썹을 제가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연한 갈색이 됐는데 제가 이거 컬러에 맞는 아이브로우를 사는 걸 깜빡을 해가지고 원래는 저 아이브로우 이거 쓰거든요. 바비브라운 마오간인데 이게 진한 컬러예요. 진한 컬러밖에 없어요, 집에. 그래서 아이 섀도우로 브로우를 한번 이 컬러가 너무 연할까요? 이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항상 그런 거예요. 샤워하고 싹 정리해놓고 치킨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영상 봐요. 이런 거 있죠. 아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오늘 하루 되게 힘들었는데 영상 보니까 위로가 된다. 아니면 오늘 하루 너무 우울했는데 영상 보고 힐링된다. 이런 댓글 있잖아요. 그냥 느끼는 거랑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댓글만 생각하면 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분들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껴보려다가 실패. 그냥 딱 이런 가벼운 댓글이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정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살짝 다운되는 그런 질문 대답해도 될까요?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안 지치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너무 지쳐서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는 없는지. 이게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저는 좀 번아웃이 자주 오더라고요. 전 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재밌고 너무 열정이 넘치고 그 두 분야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넘쳐요. 막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막 그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이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저의 최대 의문점은 그거예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이 일이 정말 너무 재밌고 이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도대체 왜 번아웃이 올까?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뿌듯함과 진짜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너무 좀 열정이 넘치는 그 순간에 삘받아서 약간 내 몸이 지친 줄 모르고 계속 달리는 스타일이라서 번아웃이 오는 건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번아웃이 좀 오긴 했었는데 요즘 들어 좀 자주 오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가 요즘 22년생 전염병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이도 그런 게 와가지고 요즘 맨날 혼나요, 진짜. 맨날 엄청 울고 막 눈썹 좀 짝짝이 될 것 같아요. 면봉을 가지러 가기가 귀찮네. 이걸로 대충 해봐야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쳐서 그런 건지 솔직히 요즘 육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이가 너무 고집도 많아지고 너무 때도 많이 쓰는 시기라서 그런지 그래서 요즘 육아책도 많이 읽고 한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에 너무 지쳐서 지금 요즘 번아웃이 자주 오는 건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사실은 요즘 제가 영상에서 이 상태까지만 메이크업하고 베이스, 눈썹 이 상태하고 입술만 발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눈두덩이에는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 그래서 오늘도 딱 그렇게 입술만 하고 끝낼까 했는데 수다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입술까지만 발라가지고 요즘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올리면서 수다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다 좋다. 입술에 유분기. 제가 스킨케어를 굉장히 유분감 가득하게 해놨기 때문에 입술에 유분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유분기 닦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 이 립 발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바닐라코 립 펜슬 살몬 누드. 비바이 바닐라로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다를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 그러니까 그 번아웃이 막 그렇게, 물론 우울감이 같이 오긴 하지만 약간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든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힘들더라고요. 저는 난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한데 내 안에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한데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에도 가봤어요. 네이버 지도에다가 집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색해가지고 후기가 괜찮다, 여기 좀 괜찮네 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상담을 받아보고 뭔가 약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자 싶어서. 왜냐면 저는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하기 전에 뭐 설문지 체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식욕이 없나요? 식욕이 없으면 어느 정도로 없는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입면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는지 요런 거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식욕도 많고 잠도 요즘에 입면도 제가 되게 잘해요. 원래는 입면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막 1시간 뒤척이다 자고 이랬는데 요즘은 누우면 거의 바로 자고 사랑이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엄청 오래 자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립은 이거 그때 제가 신라에 라연에 남편이랑 결혼기념일 밥 먹으러 갔을 때 피치 드롭을 발랐는데 선생님들이 엄청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들고 갔고, 그리고 이 맥의 마라카쉬인가 이거 발랐을 때, 저는 이거 발랐을 때 나 통그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로 이거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저 이거 되게 잘 발라요. 이거 이렇게 모자 쓸 때 있죠? 좀 힙하게 입었을 때 이거 발라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러블리 무드니까 마라케시 말고 이 피치 드롭을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수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구 선생님들의 눈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구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전 약간 지금 좀 생기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실시간으로 너무 구 선생님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뭐라고 얘기해 주실지 너무나 궁금한 것. 요즘 제가 요거 생얼에 바르면 되게 예뻐가지고 요거 생얼에 잘 바르는 컬러인데 이거 왠지 안쪽에 살짝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 생기만. 좀 낫다, 그쵸? 항상 저의 생각과 제가 이거 이쁘다 그러면 댓글에서 아쉬워요 해주시고,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댓글에서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의 감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됐고, 이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에 제가 뭔가 올리면 올릴수록 좀 안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좀 최대한 덜어낸 느낌? 근데 좀 허전하지는 않게 한번 해볼게요. 이 팔레트에서 이거 깔고 이거 깔고 순서대로 깔아볼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일을 8년째 하루도 안 쉬고 8년 동안 해왔다. 뭐 쉬어봤자 제대로 쉬는 느낌도 아닌 느낌으로다가 해왔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항우울제 약을 엄청 소량으로 처방을 해주셨어요. 뉴프람이었던 것 같아요. 5mg. 그걸 먹었죠. 근데 먹은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고 그 둘째 날 되니까 진짜 엄청 심하게 졸리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졸리고 제가 계속 자더라고요. 밤에도 엄청 오래 자고 푹 잤는데 낮에도 내내 제가 자고 그 약이 저한테 너무 셌나 봐요. 너무 졸린데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그 약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커피를 그 카페에서 연하게 주문한 다음에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반은 다시 물을 타서 3모금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깨질 듯이 아프고 와 몸에 힘이 그냥 다 쭉쭉
쭉 빠지고 아예 이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몸에 힘이란 힘은 다 빠지고 내가 책상 의자에 앉아서 마우스를 잡는 것도 안 될 정도로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 약을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 하고 남편이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너무 처진대요. 원래는 제가 에너지가 좀 있고 활기가 있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제가 풍선에 공기 빠진 사람 마냥 쭉 처져 있더래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약간 사랑이 등원 준비하고 이럴 때 내가 덜 신경적이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좋은 것 같다. 내가 덜 예민해지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기는 한데 나의 그 생기가 없어져서 이 약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그 약 안 먹잖아요. 그 카페인 먹고 고생한 것도 그렇고 남편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 약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먹고 있다는. 근데 그 약이 그렇게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물론 이틀만 먹어본 거긴 하지만 번아웃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번아웃이 온 원인을 파악하고 그냥 그 원인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 계속하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알아차림 명상 계속하고 그리고 시간이 그냥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고민이 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번아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약은 저한테 정말 맞지 않았다. 제가 너무너무 처지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등원 준비할 때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엄청 신경이 곤두서요. 왜냐면 시간은 부족한데 사랑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챙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막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민해진다는 게 사랑이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건 아니고 엄청 계속 훈육을 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훈육을 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참느라고 이 안에서 엄청 많이 그 쌓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눈두덩이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컬러감 살짝만 올려봤어요. 살짝만. 되게 많이 덜어내게 됐죠 지금. 이 눈두덩이의 색감을 언더에도 살짝 이어줘 볼게요. 자 이제 다음 질문. 피부과 시술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안 받습니다. 피부과는 딱 한 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 관리 받는다고 피부과 가가지고 저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뭘 하면 좋냐 집 바로 앞에 있는 피부과에 그냥 가서 여쭤봤더니 그런 뭐였지? 물광 주사는 아니고 물광 어쩌고저쩌고라는 거를 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걸 기억도 안 나요. 6년 전이다 보니까 7년 전이다 보니까 그거를 3회인가 받았어요. 그거 받은 거 외에는 피부를 위한 시술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 콧볼 보톡스라던가 20대 초반에 받았던 코필러라던가 턱끝 필러 이런 거는 한 적 있지만 저는 집에서 잼소노만 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 피부가 저는 되게 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한 강도로 효과 있는 홈케어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잼소노만 맨날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볼살이 없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볼살이 패여요. 그래서 이게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어쨌든 피부과 시술이라는 거는 내 피부에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다 보니까 볼살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무섭고 요즘 스킨케어 기능성 스킨케어 되게 좋게 많이 나왔잖아요. 안티에이징 제품들. 그런 거를 그냥 해주는 것보다 흡수가 더 잘 되게 도와주는 홈케어 기기랑 해주는 거는 진짜 훨씬 좋다고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잼소노는 진짜 무조건 해주고 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달라요. 저 여기 이거 예산여행 갔을 때 엄청 큰 트러블 나가지고 여기 트러블 흔적 새까맣게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 비타민C 제품 올리고 잼소노 해줬더니 진짜 하루 만에 엄청 작아졌어요. 그래서 잼소노 진짜 최고고 제가 예전에 막 잼소노 저는 이거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30분씩도 해줘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사랑이랑 같이 자면서 30분씩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 빨리 해줘야 돼서 딱 하루에 2분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2분만 해줘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잼소노 진짜 완전 강추. 저 사랑이랑 같이 목욕하고 같이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언더까지 색감을 살짝 이어줬고 그 다음은 이거 애교살 라이너예요. 애교살을 밝혀주면서 그 다음 질문. 요즘 언니가 하시는 소소한 생각들 모음요.
제가 이사를 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사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사 가기에. 그래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막 안방 꾸미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방 꾸미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도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구들이. 근데 제가 이 이사 결정을 최근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방 꾸미기 위해 도착한 이것들을 이사를 가서 풀러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안방을 꾸민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안방 꾸미기 제품들을 조금 더 천천히 살 걸.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면 훨씬 더 예쁘게 꾸미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했습니다. 쉐딩을 안 가지고 왔네. 메이크업을 다 하고 보니까 코가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서 에뛰드하우스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 저는 이렇게 콧볼만 해줄게요. 이렇게 코 쉐딩도 해줬고요. 아까 립으로 썼던 피치 드롭을 블러셔로 해줄게요. 이렇게 앞볼에다가 콕콕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피부에 붉은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오늘 살짝 붉은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좀 커버하고 할걸. 이런 느낌으로 싹. 너무 예뻐. 붉은기를 좀 컨실러로 좀 죽인 다음에 했으면 훨씬 더 예뻤을 텐데 이게 붉은기가 있는 상태에서 블러셔 해주면 얼룩덜룩해져요. 이쪽에 지금 살짝 얼룩덜룩해졌어요. 이렇게 블러셔 살짝만.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아쉬우니까 끝내기 아쉬우니까 질문 조금 더. 요즘 추구미 둘째 다음 해외여행지. 딱 이렇게 달아주셨구나. 요즘 추구미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정핏으로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많이 느끼고 있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추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추구미고 둘째는 제가 번아웃이 요즘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번아웃 때문에 살짝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다음 생리 시작되면 난임병원 가서 그 나팔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해외여행지는 저희 다낭 갈 거예요. 다낭. 비행기 표만 끊어놓고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했어요. 이사 알아보느라고 숙소 예약을 못했고 또 가보고픈 해외여행지요. 저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LA랑 호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가능할까요? 사랑이 데리고? 사실 저 그게 제일 무서워요.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 도대체 몇 시에 비행기를 타서 몇 시에 도착을 하는 스케줄로 짜야 하는 건지, 밤에 만약에 비행하는 스케줄로 짜면 얘가 만약에 밤에 못 자면? 거기서 못 자면 엄마도 못 자고 애도 못 자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낮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낮에 얘가 깨어있는 상태로 10시간? 근데 사랑이가 예산 때 6시간 차 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얘 왠지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스위스도 엄청 가고 싶긴 하다. 스위스. 네, 완전 제 감성이긴 한데 뭔가 유럽은 아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무서운 느낌이에요. 사랑이 유치원 적응은 잘 했나요? 유치원 너무 좋아요.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갈 때는 주말에 막 어린이집 가고 싶다 이런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하고, 하원할 때 집에 안 가겠다고, 자기 유치원에 더 있을 거라고 막 난리가 나고, 어린이집보다 사랑이는 유치원을 훨씬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치원에서는 이런저런 재밌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대답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그럼 앞머리를 풀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이런 흰색 블라우스에다가 머리도 만지고 왔습니다. Q&A 질문 답을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TMI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번아웃 때문에 좀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아웃 때문에 제가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 책을 주문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뜯었는데 딱 이 책이 나오길래 이거 오빠가 주문한 거냐 이랬더니 저를 위해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무슨 책이냐 했더니 우울증에 관한 책이래요. 제가 되게 우울해 보였나 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면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꿀 거란 말이에요. 가구들을. 특히 이 소파 있죠, 이 소파. 와, 제가 진짜 나는 절대
화이트 패브릭 소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어주는 소파예요. 특히 강아지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절대 화이트 패브릭 소파 절대 노노. 너무 심하게 많이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게 패브릭 질감이며 뭐 색감이며 뭐 구김이며 이런 게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빨고 열심히 다림질을 해주거나 뭐 해도 뭐 소파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가구들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의 가구 추구미는 되게 화이트였잖아요. 무조건 화이트. 근데 이제 제가 가구 추구미가 바뀌었어요. 인테리어 추구미가. 그래서 이제는 좀 무게감 있는 색감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블랙도 좀 섞어보고 요즘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제가 안방 인테리어 하려고 샀다고 한 그 가구들도 전부 다 예전 저의 추구미와는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트위티님의 요즘 관심사요. 취미도 좋고 제가 요즘 취미가 없어요.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사랑이 옷 사는 거거든요. 옷? 그래서 옷을 요즘 너무 많이 사서 고민이에요. 이것도 너무 TMI지만 예쁜 옷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못 참겠고 남대문 가는 거, 성수동에 아기옷 투어하러 가는 거 이런 게 저는 제일 재밌을 정도로 사랑이 옷 사는 게 너무 진짜 미치도록 재밌다. 육아동지 언니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반말 겟레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반말 겟레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너무 연기하는 것 같잖아. 반말 겟레디. 저 그 육아동지 언니랑도 둘 다 내향인이라서 말 놓는데 1년 걸렸거든요. 질문 한 개만 그럼 반말로 해볼까? 마지막 질문 한 개라도 내가 그럼 반말로 한번 해볼게. 구독자 선생님이 골라주는 색으로 화장하기. 늘 구독자 선생님이랑 의견이 갈리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나도 이거 생각했었거든. 이 너무 오그라들지 않아? 너무 오그라들지 않아? 괜찮아? 근데 나도 이거 진짜 생각했었거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화장품 전부 다 골라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나 화장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옷도 골라주는 걸로 내가 한번 입어볼까? 괜찮을까? 사랑이가 동생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 좀 새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랑이는 동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존댓말이 튀어나와버리네. 동생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 동생 가지고 싶대. 그래서 너 동생 있으면 너 것도 다 양보해줘야 되고 동생 그리고 엄청 많이 울어서 엄청 시끄러울 거다. 그래도 괜찮냐.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직 동생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은 한번 이 구도로 바꿔봤어요. 그새 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 구도가 뭔가 더 색감이나 이런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덜어낸 메이크업을 해보는 수다 겟레디. 진짜 저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수다 한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와, 진짜 오늘 깨달은 게 이런 수다 겟레디를 종종 해야겠다. 내 수다력이 좀 쌓였다 싶으면 해야겠다.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그 선생님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제가 뭔가 더 메이크업 스킬들을 쌓아가지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습득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더 꿀팁을 꿀팁까지 추가가 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제가 그런 것들도 진화시키고 제 수다력도 진화시켜가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한번 끼려가 볼게요. 오늘 진짜 저랑 수다메이트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부담.